안녕하세요. 민성원연구소 교육이사 이지수 책임 컨설턴트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제도를 잘 알고 분석을 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부 발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한 점 한 점 더해서 꼭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표된 거에 따르면 국어는 대단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요번에 전략에서 수학이 역시 입시의 왕은 수학이고 아이들이 수학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고 훈련에 의해서 수학 점수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킬러 문항 배제가 요번 입시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것 같고, 기출 문제 중에서 EBS 연계 문제는 무료로 제가 그 유튜브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기존에 수업했던 것들은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고, 제가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수업하는 거 업데이트된 대로 그냥 계속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만큼은 꼭 보면서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장관께서 일문일답한 건데요. 3문항 정도가 우리 아이들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서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라고 했는데 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킬러 문항은 교육과정 바깥에다라고 해서 입장이 좀 바뀐 건데, 사실 제가 그때 예측 시나리오 중에서 킬러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변별력이 유지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핀셋처럼 몇 가지를 뽑아내면 그런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큰 흐름의 변동은 없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실력을 갖춘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 그 정도가 이제 교육과정 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칫 잘못하면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냐 아니냐가 교육과정 내였는데 그거는 수능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킬러 문항에 대한 정의를 요번에 좀 제대로 내렸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장관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볼까요? 최소한의 공정성이 확보이고 사교육 유발의 정점에 있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결코 변별력 확보라는 중요한 수능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변별력 확보라는 중요한 수능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올해 수능에서 어떤 난이도에 어떤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올지 여전히 추측이 분분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궁금증이었고 혼란이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나온 수능 문제가 갑자기 바뀌냐. 교육부 장관께서 이 세 번째 질문에서 아니다, 안 바뀐다, 기존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원칙을 만든다거나 새로운 유형을 만드는 게 결코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을 도려내겠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을 도려내겠다. 그럼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건지가 사실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수학하고 국어에서 수학이 9문제, 국어가 7문제, 영어가 6문제, 탐구가 4문제. 네. 이런 스타일은 도려내겠다는 거거든요. 핀셋으로. 전반적으로는 다 그대로고 핀셋에서 도려내는 부분만 피해가면 된다. 그럼 나머지 기간 동안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저희가 솔루션을 알려드릴게요. 킬러 문제가 뭐냐? 최근 3년간 수능 및 2024년 6월 모의평가 소위 킬러 문제 사례에 대해서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 그대로 하나하나 따져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수학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올해 6월 모의평가 수학 21번 공통 과목에 출제된 문제고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라고 해서 합답형 문제거든요. 합답형 문제는 원래 객관식으로 매번 출제됐었습니다. 이 교육부에서 적어놓은 워딩을 한번 볼게요. 정답률을 낮추기 위해서 객관식 유형의 문제를 주관식으로 냈다. 그러면은 객관식으로 낼 거를 주관식으로 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학을 찍을 확률이 5분의 1에서 이제 주관식으로 가버리면 1000분의 1이거든요. 그럼 이게 정답이 그냥 찍는다고 했을 때는 200배가 낮아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문제의 정답률은 EBS에서 이제 책정한 거긴 한데 10%가 나왔어요. 객관식으로 냈으면 정답률이 더 올라갔을 건데 주관식으로 내서 아이들을 일부러 틀리게 한 그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과거에 객관식으로 냈던 거를 주관식으로 내서 아이들한테 혼란을 주지 마라. 그렇죠.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 유형 방법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여기서 2023학년도 수능에 이제 재밌는 일이 있는데 14번 문제가 역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였어요. 86%거든요. 객관식인데. 네. 예. 근데 이 문제는 킬러 문제를 안 찍었어요. 예. 즉, 이 문제는 킬러 문제가 아닌데 얘가 킬러 문제였다는 건 수학은 거의 정답률로 가려졌다라는 거고,
즉 단답형은 쉽게 출제돼서 10에서 20% 사이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 단답형을 못 풀어서 수학을 만점 못 받았던 아이들은 이 단답형에선 점수가 올라갈 거고, 오지선다 중에서 많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단답형에서 세 문제가 쉬워진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세 문제가 어려워져야 전반적으로 변별력이 유지될 테니까 지금부터 수능을 볼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공부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오지선다 중에서 쉬웠던 부분에서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까지 어렵게 나왔던 부분들은 쉽게 나올 수 있다. 즉 단답형은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공부를 하셔서 전략을 짜주시면 꽤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답형은 5%, 6%, 7%의 정답률밖에 안 되고, 오지선다는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수학 만점자의 숫자는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아무리 준킬러 문제를 많이 낸다 하더라도 평균 점수는 좀 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올해 6월 모의평가에 있었던 22번 문제인데요. 사실 학생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수학에서 어렵게 나온 두 문제는 22번하고 30번이야 라고 해서 이제 22번은 공통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는 워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한번 읽어보면 다항함수의 도함수, 함수의 극대극소, 함수의 그래프 등 세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됐다라는 거거든요. 킬러 문항을 낸 로직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1번 개념이 있고 2번 개념이 있고 3번 개념이 있으면 이거를 각각 내면은 조금 그래도 쉬운 문제인데 이 세 개를 한 번에 모아서 낸 게 보통 킬러 문항의 로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2번 같은 경우도 세 가지 이제 개념을 섞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교육 학습만으로는 이러한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지워서 두 가지만 결합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더 심하게는 그냥 하나만 내는데 그걸 하나를 조금 더 어렵게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문항의 정답률이라든지 난이도를 조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올해 6월 모의평가 무조건 30번인데요. 등비 수열 등 여러 가지 수열의 일반항 및 합, 등비급수 등 다수의 수학적 개념. 자, 등비 수열은요, 사실은 미적분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원에서 배우는 거고요. 여러 가지 수열의 일반항 및 합도 수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등비급수는 미적분에서 배웁니다. 즉, 지금 수원과 미적분이 합해진 개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여기도 들어간 개념이 딱 3개예요. 교육부에서 딱 지침을 준 거예요. 아, 3가지 개념의 이상의 문제가 들어가면 그거는 킬러 문항이야 라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는 3개 이상 문제를 결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사실은 이게 3개가 들어갔는지 2개가 들어갔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예. 알면은 그건 이미 걔는 만점 수준이에요. 결국은 앞으로는 지금까지 나왔던 22번이라든지 30번 스타일의 문제는 지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22번하고 30번이 지금 불리는 킬러 문항의 번호인데, 상위권은 이거를 풀 능력이 안 돼서 못 푼 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못 풀었다? 시간. 예,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겁니다. 근데 중상위권은 이걸 풀 능력이 능력이 안 자체가 돼요. 부족해. 예전에 이제 중상위권 아이들은 무조건 제끼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세 문제 안 풀고 가겠다 이런 것들이 네.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문제 자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희망적으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중킬러나 일반 유형의 문제는 하면 유형이 나한테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그 킬러 문제라는 거는 이게 문제 해결력 문제예요.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그 루틴이 체화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연습한 만큼 내 거가 안 되기 때문에 해도 정말 1mm씩밖에 실력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최상위권, 극상위권의 변별력이라고 하는 게 오늘부터 한다고 해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도 좋아질까 말까 하는 게 킬러죠. 킬러 문제야. 근데 중킬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아직도 패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최상위권이든 상위권이든
이런 식으로 배제시켜 공부하면 시간적 효율은 늘어날 것이다.